오늘은 충당금을 볼 거야. 충당금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뭐 일시상각 충당금, 그리고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 있어. 범위가 좀 넓네. 충당금은 비용을 계상한 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원칙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미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법에 열거된 것은 이제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 열거된 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 뭐 비상각자산은 이제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하는 일시상각 충당금이 있고, 그리고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 있어. 그래서 미열거된 거에는 판매보증 충당금, 하자보수 충당금 등이 이제 송금 불산이 돼. 이거는 이제 회계상에 이런 충당금을 설정하라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회계상으로 설정을 했을 건데,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거는 이제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송금 불산입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결산 조정을 해야지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 퇴직연금 충당금은 강제 신고 조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시상각 충당금도 임의 신고 조정이야.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회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임의 신고 조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은 IFRS 적용 법인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도 허용을 하고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을 먼저 볼게. 이거는 이제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그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에 대비해서 비용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사내 적립이 있고, 퇴직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등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연금을 이제 불입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쉽게 확정기여형은 DC형, 확정급여형은 DB형으로 부르고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제 2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설정하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 설정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퇴직급여 지급하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상계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있어. 한도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또 한도가 있어.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총 급여액 기준이야. 총 급여액 기준이면 이제 총 급여액의 5%를 곱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추계액 기준은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을 하는데,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현재로서는 0%야. 예전에는 내가 처음 세무일을 했을 때는 40%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매년 5%씩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0%가 된 거지. 거기에다가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이 있을 건데 그걸 차감을 하고, 그리고 퇴직금 전원금 기말 잔액을 더해서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그래서 이 그 추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지. 왜냐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현재 0%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0으로 계산을 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총급여 기준으로 해서 이제 5% 했을 때 그게 이제 한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그래서 총 급여액은 그러면 어떤 거를 설정을 해야 될까? 이 총 급여액 안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거든.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직원의 총 급여액이야. 대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급여는 제외해. 그래야 되겠지. 왜냐면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다시 계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 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DB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는 경우에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급여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 되는 그 금액들은 또 제외를 하고 있어. 그래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그 퇴직 위로금 이런 걸 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퇴직 때문에, 퇴직 위로금? 뭐, 이런 것들, 퇴직 때문에 주는 이제 그거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뿐이지, 총 급여액에는 포함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인정상여가 있고,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그것도 한도가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 주는 건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법정 퇴직금인 거고,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1년 미만인 사람도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회사 내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제 급여도 포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속자만 이제 급여만 대상을 하고 있고,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 이게 뭐 맞는 말이지. 이제 사업 설립을 지금 10월에 했어. 지금 10월이니까 10월에서 해가지고 12월이 되면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이 될 건데 3개월이 있을 거고, 전년도 퇴직급여는 없잖아. 그것도 있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게 이제 3개월치가 전부일 거니까 해당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는 맞는 거고, 이건 아마도 환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총 급여액 가지고 계산을 하라라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연차 수당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는데, 퇴직급여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걸 가지고 이제 한도를 하고 있어.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 퇴직기준 추계액하고 보험수리적 기준 등 추계액 중에 큰 금액을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세법상 퇴직급여 총담금 2월 잔액, 이거는 이제 개념적 방법이 있고 실무적 방법이 있는데, 개념적 방법에는 세금상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잔액에서 단기 중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액을 차감을 해.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을 거야. 그 기초 잔액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기말 잔액이었겠지. 그 기초 잔액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이제 유보금액, 세무조정 계산서에 보면은 자본과 적립금 을표에 보면 유보와 관련된 내역들이 있을 거거든. 그거를 이제 유보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차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액을 또 차감을 해. 그래서 요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에서 한도액을 차감을 해서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임 유보하고, 한도 미달액은 어떤 조정도 없어. 이거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례를 보면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이 500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송금 부인액 1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채 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이 이제 500이 딱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세무조정 사항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포함이 표시는 되지 않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본가 적립금 울표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송금 부인액 해서 이제 넘어온 금액이 100원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거는 송금 부인액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퇴직급여 450을 지급을 했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세법 회계 처리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450 그리고 현금 등 450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금 이제 인정되는 금액이 이제 400인 거지, 400. 그리고 50은 퇴직급여로 이제 보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그 50을 넣었어야 됐는데, 부채를 이제 차감한 결과가 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송금산입을 해주는 거지, 50만큼. 대신 이제 송금산입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유보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연도에 유보 송금 불산입이 되는 세무조정이 일어날 거야.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환입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환입을 한 경우에 이 송금 부인된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환입된 걸로 보고 있어. 그리고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있어. 그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에 한한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돼. 입사일부터 단기 종료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한도 계산상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중간정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기 종료일의 총 급여액으로 계산을 하고, 한도 계산상 그 퇴직급여 추계액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회사가 그 전출입하거나 인수합병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그 어떤 직원이 A 회사에 그 관계회사에 있어. 근데 B 회사로 이제 전출이 됐어.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전출 직원이 되는 거고, 이 회사에서는 전입 직원이 되는 거겠지. 그랬을 때 전출법인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그 전입한 그 법인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만큼 보내줘야 돼, 돈을. 왜냐면 쌓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전입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퇴직급여를 지급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전출 법인에서 받은 돈까지 포함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뭐 관계회사인 경우에 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퇴직금, 그 사람 몫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같이 딸려서 보내줘야 된다. 물론 이제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실제 퇴직을 했을 때 지급을 할 거니까.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는데, 그 퇴직연금 제도를 보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사회에다가 적립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지. 회사는 그 퇴직연금 충당금으로만 이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게
그 돈까지, 돈이 없으면 그 돈까지 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세법에서는 아까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뭐 몇 퍼센트도 0%만 인정을 해준다 라고 해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해 놓은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였잖아.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였는데, 이 퇴직연금에다가 가입을 해 놓으면 그 불이행만큼 계산을 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적립금 운영에 따른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을 해. 회사가 퇴직연금을 사회에 적립을 했을 때 그 운용 수익이 있을 거잖아. 수익 또는 손실이 있을 건데, 그거가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지. 이제 회사는 그거를 퇴직연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이제 끝나, 의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 불필요하지. 끝났으니까. 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서 운용 손익을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외부에 적립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도 회사의 부담, 그리고 손실이 나도 회사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할 때 총 급여액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액 DC형 퇴직연금은 전액 회사의 그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어.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했을 거니까. 그런데 임원이 있어. 임원은 이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줘야 돼. 왜냐면 임원한테는 약간 더 혜택을 더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일반 직원이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 일반 직원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근데 보통 일반 직원들한테 아무리 많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퇴직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한도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있고, 한도 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이제 산입을 하고 있어. 뭐 송금 물산입이나 입금 산입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형 이해를 해보면, 케이스를 보면 회사가 퇴직연금 충당금을 결산서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 경우를 보면 11기에 이제 회사가 퇴직급여랑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했겠지.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이제 납입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부차의 차감 항목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거든. 그랬을 때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950을 납입을 했으면 대변에 이제 현금 950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퇴직연금 급여 950, 퇴직연금 충당금 950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세법은 이제 퇴직급여 50만큼 퇴직급여 충당금 50을 설정을 해야 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950, 현금 950 이렇게 하는 거고, 이 950만큼 지금 더 회계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 950을 유보를 시켜, 송금 불산입하면서.
세무조정은 회사 비용 계산액보다 한도액, 회사 비용 계산액에서 한도액을 차감을 하면 금액이 나올 건데, 이 금액이 한도 초과라고 하면 송금불산이 유보하고, 한도 미달이 됐다 그러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 있어. 한도액은 추계액하고 납입액 기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이제 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은 총급여 곱하기 5%랑 일시 퇴직기준 추계액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등 추계액의 0% 하고,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 이 둘 중에 이제 큰 금액 하고 총급여의 5%한 거에 둘 중에 이제 작은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으로 하고 있고, 세무조정은 이제 송금불산 유보 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조정이 생기게 돼.